네, 안녕하십니까.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야마의 자동 변속 시스템 AM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회사들이 자동 변속 시스템을 내놓고 있는데 이 그림은 야마의 AMT 시스템이에요. 저번 영상에 이 클러치와 이 드럼 시프트의 관계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뉴얼 바이크가 기존 시스템으로 자동 변속을 하려면 이 클러치 쪽과 이 시프트 드럼 쪽 이 두 가지를 자동화 시키면은 이제 자동 변속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어떻게 제어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클러치 쪽을 보면 여기서 이제 모터가 작동이 되면서 이 클러치를 제어를 할 것이고, 왼쪽에 있는 모터는 시프트 드럼 쪽이랑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놈은 이제 기어 변속을 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클러치 제어도 자동으로 하고 이 시프트 드럼도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 변속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핸들에 여러 가지 이제 제어 기능이 있는데, 제어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TMT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뭘 뜻하느냐, AT는 완전 자동 변속을 뜻해요. 그러니까 클러치도 자동, 기어 변속도 자동. 그래서 이제 스로틀만 열면 지가 알아서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MT는 뭐냐? 반자동 변속이에요. 클러치는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기어 변속은 이제 수동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딸깍딸깍거리면서 이제 기어 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 MT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드를 보면 D 모드와 D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이 D 모드는 그냥 일반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댕길 때 D 모드로 사용하면 되고, 이 D 플러스 모드는 이제 스포츠 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행보다 RPM을 더 높게 쓰는 거예요. D 모드가 3000이나 4000에서 변속이 됐다고 하면 D 플러스는 5000, 6000 뭐 이렇게 더 높은 RPM으로 이제 변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높은 RPM에서 변속을 하면 오토바이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겠죠. 대신에 이제 기름은 좀 더 많이 먹죠. 보통 일반 주행할 땐 D 모드를 주행하고 좀 빠릿빠릿하게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D 플러스 모드를 하면 RPM을 좀 더 이제 쓰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야마하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다 이제 완전 자동 변속기를 내놨어요. 그런데 혼다 이 클러치만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여기서 조금 재밌어지는 게, 혼다가 왜 반자동 시스템을 내놨을까? 기술이 없어서 반자동을 내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다가 기술이 없어서 반자동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혼다도 기어 변속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반자동으로만 출시를 했을까? 여기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반자동으로 출시를 했을까? 다른 회사는 다 완전 자동으로 출시를 했는데 혼다만 반자동이라는 얘기죠. 저의 추측으로는 이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자동으로 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DCT입니다. DCT. 이미 혼다에는 자동 변속 시스템인 DCT 미션이 장착된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죠. 이 DCT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대장간 영상을 쭉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 오토바이의 DCT 미션에 대해서 점수를 별로 주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조그만 오토바이의 이 DCT의 무게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DCT 미션을 장착하면 무게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엔진의 무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실린더 헤드, 이 실린더 헤드 쪽을 유니캠 헤드로 만든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유니캠 헤드는 DCT 미션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DCT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그 단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 단점의 첫 번째가 무게인데, 요건 이제 외국 포럼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인데, 똑같은 매뉴얼 바이크에 이 DCT 미션을 장착을 하면 무게가 24파운드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8kg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매뉴얼 바이크에 AMT를 장착을 하면 무게가 6.2파운드, 킬로그램을 하면 2.8kg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kg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DCT와 AMT는 8kg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DCT 미션을 장착을 하면 평균 10.8kg이 되고 AMT 시스템을 장착하면 2.8kg이 증가를 해요. 무게가. 클러치 제어하는 이 클러치 제어 모듈, 그 다음에 이 기어 변속하는 시프트 드럼 제어하는 기어 변속 모듈, 이 두 가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2.8kg밖에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오히려 오토바이에 더 적합한 시스템인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만약에 혼다 이클러치가 완전 자동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그 이클러치를 선택할 것이냐, DCT 미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소비자들은 완전 자동이 된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굳이 이 DCT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8kg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에도 안 좋잖아요. 연비에도 좋지 않거든요. 무게가 8kg가 늘어나면. 혼다 이클러치가 완전 자동이다 그러면 DCT를 갈 필요가 없어요. 정비하기도 이 클러치가 좋고 수리하기도 이게 편하거든요. 이 모듈이 외부에서 장착되는 방식이라서 만약에 이 모듈이 고장나면 이 모듈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혼다 이 클러치가 그냥 반자동으로 출시한 이유가 이 DCT 미션을 장착한 이 오토바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반자동으로 출시한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클러치가 완전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DCT 미션 바이크가 팔릴 수 있느냐? 저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클러치 완전 자동이 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굳이 DCT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혼다가 반자동을 한 거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DCT 미션 바이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반자동으로 만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야마하의 이 자동 변속 시스템을 알아보면서 혼다 이클러치가 왜 반자동으로 나오게 됐는지 좀 나름 추측을 해봤는데 요거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